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파랗게 질린 금요일 오후장인데요. 주간 마감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개월 만에 2,700선 아래까지 밀린 상황인데 시장 간단하게 한 번 더 볼까요, 부장님? 일단 현재 시장부터 네.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 현물을 6,200억 정도 매도. 선물 매도가 커요. 선물은 2조 3천억. 저희 시작할 때가 2조 2천억 조금 넘었었는데 일단 점심을 지나고 있는 이 현재도 선물 매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기미는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봤을 때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선물을 또 사요, 2조 정도를. 그러면 이거 아마도 일부 아비트리지성, 일단 차익거래성의 매수세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시장의 낙폭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 좀 시장 그래요, 빨리 궁금하실 때 빨리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이라든지 네. 엔화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실적의 약세 이런 부분이 일단 한꺼번에 지수에 반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한꺼번에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엔화 변동성 때는 외국인 선물 한 5천억 정도 팔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도 급한 매도세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대응이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 선물할 것 없이 매도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한 주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겠죠. 수급 좋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좋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좀 네. 급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 자료 보여주시면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매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7,900억 정도 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래도 사긴 했네요. 예, 네. 기간은 4천억 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2천억 정도 매도. 원래 이런 패턴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좀 놀랬던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감히 살 생각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솔직히 코스닥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코스닥 개별주들 난리 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얼마 매도가 없는 상황 속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건 코스닥은 외국인 한 1조 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58억밖에 팔지 않았고요. 기관 투자가는 심지어 매수입니다. 1,200억 매수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75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쓴 자료를 보여주시면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죠. BOJ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전조 시그널은 그 전주에 나오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빠지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냥 아시다시피 빅테크에 대한 AI에 대한 수익성 논란 이것 때문인 줄 알았더니 막상 BOJ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장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미국이. 기억나시죠? 엔비디아가 13% 어제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간 외로도 3% 정도 올랐던 상황인데 본장이 우리 본장에 어제 반영을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엔화 방향성이 지금 여러분들 엔달러 환율이라고 우리가 여러 포털이라든지 HT에서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급하게 빠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7월 초에 161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149엔, 150엔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이유 같은 경우가 내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 트럼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빠질 것 같다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저는 과하다. 그리고 연준이 FOMC를 했죠. 근데 좋았어요. 파월도 파월을 했고요.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안타깝다. 일단 수급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 FOMC를 들여다보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반등했다가 똑같은 이슈를 두고 7월에 단행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 특징을 또 빅테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부장님. 일단 빅테크가 그나마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 빅테크를 보면서 한 가지 교집합을 찾은 거는 메타만 좋았잖아요. 메타. 근데 메타는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추정치 상회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음의 가이드는 추정치가 일부 하회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이게 AI에 대한 그리고 메타가 얘기한 거요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음 분기 그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할 만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타까지 다 무너졌으면 저희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은 코로나 때처럼 다 무너져가는 시장을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메타가 반등 그리고 애플도 지금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조금씩 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또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체크해보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그래도 선박에 나서줬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종목 샀을까요? 일단 바로 자료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많이 산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아니고요, 네. 하이닉스 아니고요, 다 아닙니다. 항공우주를 1,590억 정도, 삼성전자 1,400억 정도, 우리금융지수 1,400억, 하이닉스 900억. 어떻습니까? 조금은 외국인도 좀 뭐라 그럴까요? 단기 매매 그리고 코리아에 대한 바스켓으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일부 반도체라든지 일부 지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좀 자신감 없이 한국에서 매매하고 있었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는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 시프트업, BNK금융지주 어떻습니까? 밸류업판입니다. 그러니까 IT란 이런 것들을 비우고 밸류업으로 많이 넘어가 있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래도 오늘 다행입니다. SDI를 이번 주까지 많이 사셨는데 오늘 플러스 나고 있죠. 그쵸.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화이팅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00억, 하나 시스템 1,100억, 우리금융지주 기아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매수 상의를 보여주셨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한국항공우주를 담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여전히 매수 상의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네. 보시면은요. 일단 종목만 좀 추려왔고요. 좀 넬슨 게임즈 아시죠? 가장 어제까지 강했던 어제 종목. 강했죠. 네, 그리고 네. JIP, 엔캠, YC, 파마리서치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외국인은 어느 정도 이름값을 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이 하락장 속에도 잠고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YC, 리가켄바이오, 대주전자재료 순이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SOP, 숲이죠, 숲. 그렇죠. 아프리카 TV 조금 실적 가이던스라는 부분 조금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좀 급락을 이용해서 담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PNS 미케닉스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ST팜, 삼천당 제약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좀 종합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일단 이거 딱 한 줄로 정리를 했어요. 어떤 식의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는요 놀랐어요. 놀란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산 종목이 어떤 섹터일 것 같으세요, 앵커님? 어떤 걸까요? 은행입니다. 은행이요. 예, 우리금융지주가 동시에 좀 섞여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좀 담기도 했고 은행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 섹터를 추릴 때 이렇게 외국인 개인 기관이 동시에 산 섹터가 동시 나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주간 마감하면서 거의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 거의 저희 1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든지 혹은 장이 어려우니까 좀 은행주를 산다라든지 그리고 밸류업 기조가 워낙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일부 조금은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 주의 수급 동향을 정리해 주시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산 거는 은행주가 좀 네. 처음인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일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PMI가 예상보다 밑돌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타격을 줬는데 고용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일단 네. 고용은요 사실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매주 목요일 날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보다 높게 나오면 경제가 안 좋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장에서 호재였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를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는 어제 PMI 나오면서부터 이 반대를 배드 이즈 배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용보고 발표가 시장에서 이거죠. 시장 우호적으로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굉장히 저도 궁금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런데 오늘 급락이 나왔겠죠. 미국도 지금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밤에 잘 살펴보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 중국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7월 차이신 PMI 제조업 지표 발표하고요. 그날 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6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표 발표하고 연은 총재 연설하는데 어떤 식으로 금리나 기조 확정될지. 그리고 8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옵션 만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옵션 만기 얘기할 정도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 목요일까지 잘 정리되는, 잘 넘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살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지금 댓글로 시장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닉네임 ES한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너무 심하다. 월요일에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 올라와 있고요. 솔롱고스 님도 다음 주에 더 강한 추가 하락이 나올지 좀 걱정이 된다. 오늘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에 이렇게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이 궁금해지실 텐데 결국에 힌트는 오늘 미국장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네. 최근 추세 자체 저희가 이렇게 좀 지금부터는 좀 저희 현장 용어로 섞어서 말씀을 그쵸.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종가까지 이렇게 주식이 크게 빠지게 되면은 소위 뭐가 나옵니까?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대 매매는 기계가 내는 거예요. 제가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증권사에서 전산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게 낼 때 어떻게 냅니까? 하한가에 내요. 무조건 체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지금같이 장이 어려운 시장에서 감히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내일 월요일 날 8시 40분에 동쇼가 딱 뜨게 되면 종목들이 시퍼럴 겁니다. 일단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중소형주단에서 담보 부족이 있는 투자자 분들께서 담보를 막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매도가 나온 현상을 신용투매 반대 매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데이터 보신 분들 아마 몇 분 있으실 텐데 최근에 코스닥은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거래소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줄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과거의 하락의 스킴대로 한다면은 월요일에 빠지는 거는 명확 관회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추세 자체가 종가까지 빠졌다가 월요일에 올리는 것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과거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또 다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미리 해요. 또 미리 하고 월요일 날 미국 뜰 것 같다 해서 우리 좋을 것 같다면 바로 사버립니다. 많은 금액을요. 네. 그걸 저희가 계속 몇 달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트레이더의 시장이라고 잘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과거의 패턴에 답습되어 있던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터지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의미로 저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왜 모르겠으면 제가. 그럼요. 네. 두렵죠. 그런데 막상 생각했던 것만큼 더 월요일 날 마이너스가 크게 날 확률은 지금 예전의 패턴보다 많이 나아졌다. 왜냐하면은 이미 던질 건 많이 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하락보다는 오늘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선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2조 5천억 파는 거는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맞아요. 예, 네. 정말 왜 앵커님 이거 얼마나 오랜만에 봤습니까? 이거 보고 싶지 않은 숫자인데 이게 제가 약간의 희망회로를 발동시키자면은 예전에는 1조 이상의 매도 나왔을 때 다음날 지수 무조건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변동률 커지고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지금 2조 단에서는 아까 선물 누적 5조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2조라는 금액은 웬만한 리스크를 다 받아들인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외국인 더 판다? 저는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는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은 너무 빨리 팔죠. 너무 빨리. 우리가 예전에는 대응을 해볼 만큼 하게 했는데 이 대응이 한 30분 대응 안 하면 빠져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안타까운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지만 좀 힘을 내주죠. 예.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2조가 넘게 팔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또 하나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비금도님께서 오늘 종가를 보고 저점을 지지하는 것들은 조금씩 매수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늘같이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부천 놀러 오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용기가 있고요. 주식은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얻긴 얻습니다. 그런데
정석적인 말씀을 드리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를 좀 줄인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CG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하락이 V자 반등이 나올까요? 횡보가 나올까요?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네. 낙폭이 클수록 V자가 빨리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하이닉스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바이더 딥을 투자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쭤보는 우리 시청자분처럼 그러면 올라오면 또 팔 거예요. 5% 수익 났다, 10% 수익 났다. 이장이 이게 어디야? 그러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자형 패턴을 이루든 혹은 지그재그 패턴이 나오든 일단 급락에는 V자가 계속 100포인트 이상 나온 적은 별로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변화무쌍한 시장 안에서 그래도 내가 공부한 거가 이 정도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시장까지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교집합이 보이는 시장까지는 네. 베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략하게 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시장 컬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율이 세게 올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에코프로도 오늘 플러스 났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어제까지 목표가 하향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실적 안 좋다, 캐즘부터 시작해 그런 에코프로 혹은 2차 전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예측이 맞았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내 예측이 맞는 구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죠? 확률 게임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제가 좋다 얘기해드려도 사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 확률이 맞을 때까지 좀 약간 에너지 혹은 나의 그 개인기를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멘탈 관리입니다. 저도 한 하락 많이 다 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때요 조급하며 당장 오늘 내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내가 다 복구해야지. 복구 못합니다. 근데 시장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매일 열려 있습니다. 그죠? 감각을 익히는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되 네. 내가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일단 내일 혹은 내일 모레를 괜찮아질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이렇게 또 한 주를 간략하게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